속초의료원이 경영적자로 체불된 직원 임금이 15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시설공사 과정에서 편법 계약과 허위 준공 처리 등 부실 운영을 한 사항이 강원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한 땅 두릅과 딸기 출하가 한창입니다. 겨울철 소득작물이 지역 농가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활용 군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철원 기화 파크골프장 조성과 인제 북유럽형 사우나 조성 2건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방문의 해 3월 추천 여행지로 춘천 의암호 둘레길과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선정됐습니다. 4월 추천 여행지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속초의료원이 의료진 이탈에다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 감사에서 부실한 운영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이 직원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지난달에도 직원 월급여는 50% 정도만 지급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속초의료원이 체불한 임금은 이제 15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뒤 환자 입원 수익 등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겁니다. 여기에 전문의들이 잇따라 병원을 떠나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오는 10일까지 미운영되는데 3월 한 달 동안 운영되지 않는 날은 13일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의료원의 부실한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와 허위 준공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역 전문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병동 증축 등 9개 사업이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이 변칙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미시공공사에 대해 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빙자료가 없어도 지출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예산을 낭비한 사항도 적발했습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을 했다고 허위서를 작성한 거예요. 원래는 계약 부서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모든 거를. 강원도는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자체 진단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해 운영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로 인해 속초의료원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정당한 계약으로 진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9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다 보면 속초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없고요.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빚은 좀 한번 정리를 해줘야 저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렇지. 의료진 이탈에다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농민들에게 겨울철은 소득이 끊기는 계절이죠. 절기상 경칩이 지나 한 해 농사 준비를 시작할 때지만 작물을 키워 팔기까진 한참 남았는데요. 땅두릅과 딸기가 농한기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양토 위로 싱그러운 초록빛 순이 돋았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향이 특징인 땅두릅입니다. 땅두릅은 원래 봄나물이지만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백미향을 개발하면서 한겨울에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자란 땅두릅은 다음 달에서야 수확할 수 있지만 시설에서 재배하는 백미향은 1월부터 출하할 수 있습니다. 촉성 재배로 키우는 땅두릅은 배양토 아래 이렇게 생긴 열선을 설치하는데요. 열을 가해 생육을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생육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짧은데 관리가 쉽고 난방비 부담도 적어 농가엔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땅두릅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고소득이죠. 그리고 이게 노동력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생산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출하 시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12월 달에 만약에 출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가온 심자마자 가온하면 되는 거고. 홍천 지역에서는 농가 11곳이 5헥타르에서 백미향을 재배 중인데 지난해만 2억 8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도 겨울철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는 주로 경남과 충남이 주산지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원도에서도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일교차가 큰 기후 특성 덕에 과육이 단단해 품질이 우수한 데다 수확 기간도 더 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까지도 큰 일교차를 자랑하기 때문에 보통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까지 하고 작기를 종료하는데요. 저희는 한 달 보름 이상 더 작기를 끌고 갈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위를 뚫고 결실을 맺는 겨울철 소득 작물이 농한기 지역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으로 철원군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인제군 북유럽형 사우나 조성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김화읍 청양리 일원의 군 유휴지에 파크골프장 18홀과 주차장,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제군 사우나 시설 조성 사업은 인제읍 남북리 일원에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을 설치해 힐링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갯골 휴양림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벤트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방문의 해 3월 추천 여행지로 춘천과 원주를 선정했습니다. 3월 여행지로 추천된 춘천 의하모는 둘레길을 걸으며 호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말 출렁다리를 개통했습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한국 관광 백선에 꼽힌 명소로 지난달 케이블카를 개통하면서 이동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또 4월 추천 여행지로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을 선정했습니다.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장교 양광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라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양광준은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는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오랜 시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이제는 부천의 자랑이 된 부천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이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경기 부천희망재단 송년회 밤에서 첫 유산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하며 부천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온 김서영 씨. 언젠가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는 날 이웃에게 유산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되어줘야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은 학자금이 되어야 되고, 아파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은 그 병원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어우러가는 그런 세계를,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뭐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 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 기부 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 기부 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 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 좋고 1000만 원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